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우리가 경제 현상을 볼 때 이것 때문에 저것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인과관계의 실마리를 통계적으로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그레인저 인과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돈을 팍팍 풀어요. 통화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 경제, 그러니까 GDP가 성장할까요? 와,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걸린 질문입니다. 사실 두 변수가 그냥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런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 돌려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짜 원인이 된다는 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요. 이건 경제학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만큼 어렵고 또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인과관계를 따질 때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이게 통계 분석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원인은 반드시 결과보다 먼저 일어나야 해요. 쉽게 말해서 내일 일어날 일이 어떻게 오늘의 원인이 되겠어요, 그쵸?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모든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벨상까지 받은 경제학자 클라이브 그레인저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A가 B를 진짜로 일으켰는가? 와, 이거 너무 철학적이고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A에 대한 과거 정보가 B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좀 되나? 이렇게요. 와, 이건 정말 통계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질문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그레인저 인과성의 정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어요. 키워드는 딱 하나, 예측 능력입니다. 그냥 X의 과거 데이터를 알았을 때 Y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더 쉬워지냐? 아니냐? 딱 이것만 보는 거예요. 쓸모 있는 정보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우리가 보통 인과관계라고 하면 왼쪽처럼 X가 Y를 진짜로 일으킨다, 원인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레인저 인과관계는 그게 아니라 X의 과거 정보가 Y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발생시키냐가 아니라 예측을 더 잘하게 하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예측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측 모델을 2개 만들어서 서로 싸움을 붙여보는 거예요. 한판 대결을 시켜서 누가 더 예측을 잘하는지 보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상예보관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의 임무는 오늘의 날씨 Y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수입니다. 제약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친구는 아주 고지식해요. 오로지 과거의 날씨 데이터, 그러니까 어제 날씨, 그저께 날씨 이런 정보만 가지고 오늘의 날씨를 예측합니다. 다른 정보는 절대 쓸 수 없도록 제약이 걸려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선수, 비제약 모델입니다. 이 친구는 좀 더 유연해요. 과거 날씨 정보는 당연히 쓰고요. 여기에 추가로 과거 아이스크림 판매량 X라는 정보까지 활용합니다. 쓸 수 있는 정보는 다 쓰는 말 그대로 제약이 없는 모델이죠.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이 나오죠. 아니, 뜬금없이 웬 아이스크림 판매량? 근데 이 정보가 과연 날씨 예측의 정확도를 그냥 찔끔 높이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을 정도로 확 높여주는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게 그레인저 인과검정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먼저 두 모델을 각각 돌려서 예측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거죠. 에이, 아이스크림 판매량 그거 예측에 도움 안 될 거야. 이게 바로 규모 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F 통계량이라는 걸로 두 모델의 예측력 차이가 그냥 우연히 난 건지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차이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 그 차이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다. 그럼 우리는 처음 세웠던 가설을 버리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예측에 진짜 도움이 되네. 즉, X는 Y의 그레인저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통화량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할까? 이걸 실제 미국 GDP와 통화량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요, 1960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60년치에 달하는 미국의 분기별 통화량 M1이랑 GDP 데이터입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꽤 신뢰할 만한 관계를 볼 수 있겠죠? 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딱 첫 번째 줄, 과연 통화량이 GDP의 그레인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만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깨부수고 싶은 가설은 이겁니다. 통화량의 과거 데이터는 미래 GDP를 예측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만약 이 가설을 기각할 수만 있다면 통화량이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준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결과를 보니까 F값이 4.22가 나왔네요. 이 숫자는요, 통화량이라는 추가 정보가 우리 예측 모델의 성능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클수록 좋다는 신호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P값입니다. 0.0258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통계에서는 이 P값이 0.05, 그러니까 5%보다 작으면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0.0158은 5%보다 훨씬 작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통화량 정보 덕분에 예측력이 좋아진 게 우연일 확률이 1.6%도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 결론은 아주 명확해지죠. 우리는 통화량은 예측에 쓸모없다는 처음의 가설을 자신 있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통계적으로 볼 때 M1의 과거 정보는 미래 GDP를 예측하는데 아주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M1은 GDP의 그레인저 원인이다. 라고요. 와, 정말 강력한 도구죠? 하지만 이 도구를 쓰기 전에 정말 반드시 명심해야 할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만능 도구는 없잖아요. 그레인저 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사용하는 데이터가 안정적인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또 과거 데이터를 몇 개나 쓸 건지, 이 시차를 잘못 정하면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에 대한 얘기입니다. M1이 GDP의 그레인저 원인이라고 해서 통화량이 GDP 성장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고 증명된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그레인저 인과감정은 인과관계라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예측력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강력한 통계 도구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충분히 얻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레인저 인과감정을 통해서 예측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죠. 통계가 무엇을 알려줬다면 우리는 이제 그 현상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과연 그 외에는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